지금부터 당근 소모임 한약 짓기를 위한 기초, 본초 개념. 이 본초라는 말은 약재에 대한 말이고요. 요 용어들이 생소해요, 이게. 이제 한방 전문 용어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자면 뭐 보약이면 보약인데 어떤 보약이냐, 열을 끄면 끄는 약인데 어떻게 열을 끄느냐. 뭐 청열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제 중요해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별로 용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20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해표, 이제 해표라는 말. 그러면 이제 표를 풀어주는, 표라 하면은 우리 겉 피부 표면, 이제 표, 그게 표고, 리는 속 리자예요.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한다. 속을 따뜻하게 한다. 아무래도 중국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 청열, 열을 청, 시원하게 해준다. 사하, 설사를 아래로 식혀준다. 그래서 뭐 설사, 변비약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병이 어느 부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게 이제 열결 변비가 있고 또 한적 변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변비라고 다 같은 변비를 안 보는 거죠. 한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풍습. 풍습이라고 하는 이제 나쁜 기운, 6가지 기운 중에 과해지는 것을 육음이라 그래. 육기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뭐 바람이 부네, 참내, 눅눅하네,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풍습인데 보통 이게 풍한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경락이라든지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관절에 습이 끼니까 이제 무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통, 관절염, 저림증 이런 게 해서 거풍습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 화습 이것도 습을 말리는 건데 위장에 습이 많으면 설사를 해요. 변이 묽어지고 그럴 때 지사제 개념으로 쓰고 또 이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화제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수 삼습, 이수 이게 뭐냐면 물을 이렇게 한다. 물을 잘 빼주는 약이고 삼습도 습을 서서히 없애주는 것. 그러니까 이뇨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다. 자, 이기제는 기를 소통시키는 약이다. 기를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소식은 말 그대로 그냥 소화만 시키는 겁니다. 이제 구충약은 예전에 한약으로 구충제를 썼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한 알 먹고 2알 먹는 그런 구충제 있죠. 이제 활혈거 혈액을 활발하게 순환시켜주고 거는 어를 제거한다. 어가 어혈을 뜻해요. 그다음에 지혈은 출혈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혈, 혈을 다스리는 거죠. 활혈시키고 거시키고 지혈시키고 이제 청혈약 중에 양혈이라 그래요. 서늘할 양. 그래서 피를 서늘하게 해주고 그런 개념의 이혈약이다. 이제 화담 끊고 지혜 끊고 평차. 제가 이걸 해주는 게 낫겠죠. 화담 지혜 평차. 그래서 이제 화담은 이 담이라는 우리 가래를 삭히는 거고 해수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고 평차는 천식을 평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익약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한약이라면 다 보익약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감기 개념의 약도 있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도 있고 서늘하게 하는 약, 설사시키는 약, 풍습시키는 약, 방향하고 화습시키는 약, 이수하고 삼습하는 약, 이기약, 뭐 소식약, 구충약, 활혈, 거약, 지혈약, 그 다음에 보익약, 또 안신제. 뭐 우리 우황청심은 뭐 그런 개념들 요즘 안정액이라고 나오는 것도 천황보심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신약이고 평간약. 요건 스트레스 이제 간이라는 게 이제 오장육부 중에 간이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그런 걸 아까 평천하듯이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귀약. 우리가 갑작스럽게 졸도했을 때. 뭐 물 뿌리잖아요, 보통. 그런 개념으로 요 코에다가 대주면 이제 딱 여는데 요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리가 멍하니 그럴 때 요 개귀약을 써주시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요. 요 약 들어가는 게 보통 총명탕. 그래서 이제 머리 맑게. 그 다음에 화가 너무 나면 진정시키는 약. 그 다음에 정신을 좀 안정시키는 거. 요 정신 안정시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양방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에 교감신경은 흥분, 부교감은 진정. 이제 수면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삼약. 수삼약은 거들 숫자예요. 이게 제가 자꾸 한문을 안 쓰려고 하는데 거두어들고 삽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잡아줘. 그래서 막 이제 흘러내리지 않아야 할 게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를 잡아주고, 뭐 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자들 냉대야가 흐른다. 그 다음에 남자들 이제 뭐 정액이 흐른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 소변이 막 흐른다. 이런데. 용토약은 예전에는 썼었겠지만 요즘 잘 안 쓰죠. 그 상부에 우리 막힘을 위로 토하게 만든다. 최토제라고도 합니다. 용토, 최토. 용토, 최토. 외용제는 이제 피부에 쓰는 거. 그런 질환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해표약이 뭐냐. 표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표를 풀어주는. 표를 풀 게 뭐가 있어요? 몸살. 대표적으로. 몸살. 요럴 때 이제 풍한의 기운, 요 풍한의 기운으로 발산을 시켜. 뭐 대표적으로 땀을 내주는 거죠. 우리 으실으실 추울 때 우리 뭐 해준다? 그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고 사우나 가서 땀 빼주면 낫는다라는 그런 개념. 풍한에 으실으실 춥고 풍열의 개념이 또 있어요. 이게 열이 계속 은은하게 계속 나.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 우리 은교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은교산. 뭐 양약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게 뭐냐면 이제 온병 이제 풍열이나 뭐 습열이냐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발산 어디로 표피로 표에서 발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풍열 발산이면 바카라는 약 시원하잖아요. 겉 밖으로 빼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약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이제 사악이라는 네 가지 기운이 기운. 한약은 결국 기운이 기운. 이제 성분으로 먹는 게 생약이라는 개념이고 무슨 성분이 있으니까 뭐하다.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 기운 어떻게 뭐 생강이 자 음식이에요. 생강, 마늘 뭐예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 먹을 때 뜨겁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요런 데서 나오는 약마다 그 성미가 제일 찬 거부터 시작해서 서늘한 거, 따뜻한 거, 뜨거운 거. 그래서 네 개로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또 한약은 또 음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의와 그리고 음식과 의학은 그 원료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감기 기운 있고 슬슬 이러면 짬뽕 맵고 화끈한 요런 약을 먹는 개념이 되는 거죠. 고추도 한약 이름 있어요? 고초라고 합니다. 고초. 그래서 이제 한약은 5가지 맛이 있다. 그걸 이제 오미. 그래서 사기 오미를 합쳐서 기미론이라고 그래요. 기미론. 그래서 시큼한 맛, 쓴 맛, 이게 고자입니다. 고미, 산미,
감미. 우리 감초가 대표적으로 감미 있죠? 신맛이 매운맛. 네. 그리고 보통 계피보다 이제 계지라고 표현을 해요. 매운맛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맵고 찬 것도 있고, 맵다고 해서 무조건 따뜻하다? 뜨겁다? 이건 아니랍니다. 짠맛. 그래서 이게 함미. 우리 함초 할 때 그 짠풀이란 뜻으로 짤 함자를 쓰고, 매울신. 우리 이제 신라면 매울신. 이렇게를 알고 계셔야 약재의 특징들이, 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20가지를 조금 더 뭉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로. 그래서 해표약인데 표를 풀어주는데 두 가지가 있다. 뭐 발산풍한약, 발산풍열약. 그 다음에 신온 해표약. 해표를 시키는데 어떤 약재냐? 맵고 따뜻한 걸로. 신양 해표약. 맵고 서늘한 걸로. 그렇게 해서 발표. 그래서 요 신양 해표약 중에는 피부병 약들이 좀 있어요. 예. 뭐 투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부정해표라는 게 뭐냐면 기운이 너무 허해. 그래서 해표를 시키는데 어떻게 예. 이 정기라 그래서 면역력을 도와주면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또 외감이라고 뭐 풍한습이라는 말, 이렇게 외감이는 6가지 밖에서 감촉돼서 생기는 외감은 이제 6가지인데 그걸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요 4기와 좀 다릅니다. 육기. 여기서 풍, 한, 서, 습, 조, 화. 화에다가 열을 같이 이제 붙여주고, 그럼 여기 이제 바람이다. 바람은 이제 움직이고, 차갑고, 덥고, 눅눅하고, 건조하고, 뜨겁고, 이게 우리가 다 느끼는 것들이 느끼는 거예요. 한방은 따로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그걸 따오는 건데, 이게 이제 과하다.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 과한 거에 접촉돼서 생기는 병. 요거를 외감이라고 하는 거죠. 외감. 적당량은 오히려 도움이 되죠. 봄에 바람이 안 들면 꽃이 폈을 때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뭐 수분이라고 그러죠. 이제 꽃가루가 날려서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해표약은 뭐다? 겉을 풀어주는 약이다. 어떤 게 있다? 풍한, 찬 기운. 그래서 찬 기운에 뭘 쓴다? 맵고 따뜻한 신원 해표약을 쓰고, 발산 풍열, 풍열에 의해서 표피에 뭐가 문제가 됐다? 신량 해표약을 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해표약을 2가지 다 외우셔야 되고, 두 종류가 이제 발산풍한약, 뭐 발산풍열약인데, 발산풍열약은 다른 말로 신원해표약, 또 뭐예요? 신원해표 신량해표약, 신량. 이건 맛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신량이라는 표현은. 자, 다음 청열약이 뭐냐? 열을 꺼주는 거. 아까 외사, 열이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약성이 한량한 거지. 열을 끌라니까. 그래서 열성 질환에 쓰고, 이열. 우리 이열이면 속열이 속열. 아까 표리라는 표현했죠. 겉에 열이 있냐 속에 열이 있냐. 이렇게 보면 돼. 그 외를 막고 요 안쪽에 열이 있냐 겉에 열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청해.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청열은 똑같아. 사화. 이게 이제 설사할 때라는 뜻이, 설사하듯이 확 꺼준다는 게 확.
그 다음에 조습은 습을 좋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습을 말려주는 거죠. 화습이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하다는 얘기지. 같은 습을 말리는 방법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도의 차이. 자, 양혈. 피를 서늘하게 해준다. 이게 서늘할 양자예요. 그게 지금 계속 중복되어 있는 한자들이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열, 양열했고 청열, 해도. 이제 요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열꽃이라고 보면 돼요. 열꽃. 열이 극성하면 꽃이 피잖아요. 열꽃. 그걸 이제 독으로 보는 거예요. 독. 열독. 그리고 이제 청열 해독약 중에는 이제 항암제로 쓰는 약재들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한량한 성품이기 때문에 냉에서 생기는 거는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기본 이론인데 겉과 속, 표리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이제 8강이라 그래. 8강이 뭐냐? 8가지로 뭘 하냐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병의 위치,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병자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크게 음양으로 나눈다. 우리 음양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이제 햇빛이 지면 빛이 비치는 곳은 양지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음지. 그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같은 하나의 산인데 비치는 곳은 양, 활발하고. 뭐 우리 태양과 달로 치자면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음력, 양력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상대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건 이제 철학적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어쨌든 음양이라고 나누어서 겉과 속 그래서 표리 그죠? 허실 그 다음에 한열 이렇게 나눠서 병을 파악을 한다. 그게 8강인데 이 8가지 강이 이제 별이강. 자, 증상은 막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뭐다?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기본적으로 그래요. 열 있는 사람은 시원한 물을 주는 게 낫고 찬 사람은 따뜻한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재 중에도 따뜻한 걸 주는 거지. 이런 상태면. 허할 때는 보약 주는 거고 실할 때는 아까 우리 사하제 같이 배가 빵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이럴 때는 사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 뭐 전문용어로 한자, 열지, 허자, 보지, 실자, 사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표에 있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속에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요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하약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배가 빵빵해. 대변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설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통. 그 열이 대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감기에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승기탕이라 그래서 뭐 대왕, 망초, 지실, 감초 요걸 가지고 뭐 대승기, 소승기, 조이승기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는데 원인은 열이 속에 꽉 차서 생긴 변비죠. 병증인 거예요. 만성변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잘 먹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실증 특히 속이 실증에서 실증 창만 배가 빵빵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약 중에 종류가 공화, 주나, 축수, 윤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공화에는 공격적으로 밑으로 내려 설사시키는 거고, 준하는 더 심하게, 축수는 요게 어디냐면 흉곽, 복부, 복수 찼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 물까지 뺀다 그래서 소변으로 빼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건 독한 약이 많아서 사실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뭐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요거 쓰셨다고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윤활약이 말 그대로 임신부들이나 부드러울 윤자 이거. 자, 이 윤자가 물리고 문에 왕이 있네요. 요거 많이 나오는 환자니까 부드러울 윤, 윤택할 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를 시킨다잖아요. 하가 방향성이잖아요. 대변, 소변은 밑으로 나가죠. 위로 올라오면 병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공화약은 공격적으로 빼주는 거. 얘는 더 심하게 뭐 대소변 다 빼주는 거. 얘는 부드럽게 빼주는 거.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분들, 이제 어르신들, 그럴 때 살살 달리면서 뚫어. 화니까. 예. 그럴 때는 요 약들을 쓰시는 거고. 물론 여기 뭐 오래되면은 뭐 어혈이 있어서 어혈 제거하는 거제도 같이, 활혈 거제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면 배번 족지, 흉부의 배수, 창망 같은데 막힌 하수관을 뚫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 들어가는데 막혔어. 냄새 막 올라오잖아요. 뚫어줬어. 시원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잘 쓰면 명약인데. 그 다음에 정기,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요 사자 많이 나옵니다. 요 정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정거사면 기운이 없으면서도 사기가 있어서 없애야 될 때, 이게 거할 때도 거, 제거할 거자, 도울 부자, 정기를 보여주고 사기를 빼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정기 사기라는 개념을, 사기꾼의 사기가 아니고, 이게 속일사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자가 많이 나오는 거라 여기까지 하고, 거 풍습약이에요. 신경통약. 그래서 성질이 맵고 조해요. 왜냐하면 습을 말려줘야 되니까. 습을 말려줘. 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습이라는 게 관절로 가면 문제가 돼요. 무겁다.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비 올라는갑다, 이걸 아는 거예요. 습이. 그래서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는 안 계시는 게, 왜냐면 요게 다 환경이 인체에 들어오거든요. 이 기운이. 그게 특히 습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신경통을 더 많이 앓으시니까 안 하시면 되고. 자, 간과 신장은 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장부론이라고 해서 장상론이라고도 해요. 간은 근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 신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골. 그래서 근골에 관련된 거는 간과 신장이 도맡는 거예요. 그래서 거, 풍습 하고 지, 비통. 비통이 절일비예요. 거한다 뭐를, 풍습을 거한다. 멈춘다 뭐를, 비통. 그러니까 마비감 있으면서 아플 때, 그럴 때 관절. 그 이제 거풍습약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제 요게 공통점이고, 거풍습, 지비통, 석은 활락. 그래서 석은 활락, 펼쳤죠. 이게 근육이 이렇게 응축돼, 쥐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느냐.
활락은 이제 경락을 활발하게 움직여주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순환의 개념이긴 하죠. 그 다음에 거 풍습하면서 강 근골. 그러면 이건 무슨 약이겠어요? 간하고 신장에 들어가는 약이다 라고도 보는 거죠. 자, 풍은 행비라고 하고, 하는 차가울 때는 통비, 습은 착비. 그래서 요 착비면 탁 잘라붙어 있어. 그래서 그 한쪽에 많고, 요거는 정말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찬 거는 따뜻하게 하면 그나마 빨리 올라가는데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또 풍은 행비 막 돌아다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치료 원칙이 있어요. 통하면 불통하고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경통약은 통하게 한다. 막힘이 없이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웁고 조해야 된다. 그래서 맵고 조어. 요게 아까 말씀드린 성미죠. 성미. 약의 성미. 맛은 맵고 성질은 조해야지. 습을 말릴 거 아니. 습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옷이 젖은 채로 다니면 더 무겁죠. 그 이제 옷이 마른 옷 입고 다니면 좀 나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방향화습.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방향. 그 다음에 습을 아까 조습이 아니고 여기 변화할 화자예요. 서서히 없애주는 그런 개념. 그래서 방향제 맞습니다. 이 방향제. 이 약들은 거의 다 어떤 약이냐면 향기가 많아요. 그래서 리습을 리습 속의 습을 제거해. 그러니까 위장에 습이 있을 때 방향하고 피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맑은 물이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 뿌옇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 대부분은 그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수정체잖아요. 그래서 눈병에는 냉병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눈병에는. 이게 뿌예요. 수정체가.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화습 성비. 특히 이 비장은 깨우칠 성자, 비장 비자예요. 습이 많으면 운동을 안 해. 입맛이 없어. 그럴 때도 이 보약에도 여기 들어가서 향이 확 올라오면, 우리 한방소화제 향 나는 것들이 뭐 개규제도 있긴 한데 용내 같은 걸 쓰거든요. 보통 우황정심화에도 써요. 우황정심화에도 딱 먹으면 입이 화한 거. 개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비시키는 게 우리가 아까 각성시키는 거. 각성. 비장이 어떻게 돼? 눅눅하게 젖어 있으면은 소화력이 떨어져요. 설사하고. 그럴 때 방향하고 화습하는 거예요. 요 방자도 쓰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풀초차 요거를 같이 방향제 요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는 이제 변화를 적당하게. 근데 습을 제거했는데 너무 제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체는 수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거는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음과 양도, 저는 이제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게 시설이에요. 시설. 음이 너무 강하면 무거우면 양이 뜨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맞춰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병을 봐야 된다. 음양의 밸런스. 잡설이고. 그래서 우리 장부변증을 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내경에 보면 요 기본적으로 황제내경하고 상한론하고
여기 상한원하고 이제 금괴라고 하는 금괴, 우리 금 요즘 비싸서 금괴가 아니고 금괴에 넣을 정도로 뭐 그걸 대략 해놨다는 아주 귀중한 임상서예요. 한방 임상서. 예전부터 옛날에 춘추시대 때부터 나왔던. 그 다음에 황제내경. 지금 우리가 이제 본초라고 배우는 본초. 요거는 뭐냐면 신농이라는 유명한 분이 뭐 하루에 100가지 약의 맛을 보고 그걸 해독하고 해서 이제 책을 쓴 게 신농 본초학이에요. 아주 본초학 쪽에서는 약재. 그 다음에 이제 내경. 이제 황제라는 분이 이제 제자, 그 스승이죠. 스승들하고 이제 대화해서 뭐 음양오행이 뭐냐.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한의학 원론, 치료 원론, 침구의 원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상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5장이 요게 선악할 때는 그죠? 선악할 때는 악으로 이끌어요. 요 간자체로 씁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서는 오자를 읽어요. 예. 싫어할 오. 오입니다. 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심장은 열을 싫어하고 폐는 한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폐에 바로 한기가 들어오면 기침해버려요. 그걸 이제 엽기라고도 하는데 간은 풍을 싫어하고 비는 습을 싫어해요. 여기서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이 원리, 예, 황제내경.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요즘 뭐 만화로 보는 뭐 이런 황제내경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조, 마름을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 이것을 일컬어 오오라고 한다. 오, 악이 아니고 오입니다. 싫어할 오. 예. 자, 다음. 자, 활혈하고 거하는 약들. 그러니까 결국 뭐 혈액순환제, 멍 제거. 멍이라는 게 뭐예요? 어혈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애기 낳고 어혈 들었다. 그럴 때 거시키고 활혈시킨다. 이제 같은 개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조금 약하고 요게 조금 세요. 강약의 차이? 뭐 이렇게. 그래서 경맥을 소통시키고 경맥이 우리 경락의 경맥입니다. 혈류 정체를 제거해. 그래서 혈액을 깨끗이 정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활혈은 통경작용. 요 경자가 경락의 경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생리라는 뜻이에요. 월경이라고 해요. 월경. 그래서 요걸 잘 배합을 하면은 생리통도 잡아줄 수가 있다고 봐요. 거는 혈액이 이상물질이 경락에 딱 막혀 있어. 흘러야 되는 자리에 딱 막아놨어. 뭐 어떻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어주면 지통이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통즉 불통이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종괴까지 생겨버리는 거를까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종 배농. 여기에 소자는 우리 종기의 배농까지도 시켜줄 수가 있대. 창양, 농종. 너무 하면 많아지긴 합니다.